자, 이제 수열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증명법이 하나 교과 과정에 나왔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이건 일종의 증명법입니다. 증명법, 수학에서. 주로 이제 수열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꼭 수열에서만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증명법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수학적 기납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증명한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증명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증명법이라는 거, 수학에서. 증명법을 우리 1학년 때 명제할 때 좀 많이 다뤄봤는데, 증명법이 크게 이제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문장의 구조는 이제 P면 Q다 이런 문장이에요. 가정이고 결론이고, 가정에서 쭉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지고 결과가 나온지 확인하면 돼. 응? 이런 구조야. 이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구조죠,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운 게 많은데, 이 간접 증명법 고1 때 여러 가지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이거? 이거 쓰는 거. 대우 명제를 써서 우리가 쓰는 방법도 있었고, 응? 결론을 부정했더니 과정이 입에 되더라. 또 이제 기루법도 있었지, 기루법. 이 기루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월칙이 뭐였지, 이거? 발레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증명한 방법이었어요. 기억나네? 예. 자, 지금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배울 거야. 자, 귀납법이라는 표현을, 이 명칭 많이 쓰죠. 이 반대 표현은 연역적인 방법, 연역법. 이런 게 이제 반대말인데,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탐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쓸 겁니다. 연역적 방식하고 귀납적 방식의 어떤 뜻이죠, 차이가? 연역적 방식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거를 다 대가지고. 귀납법은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이야. 참고로 너희들이 과학 탐구를 공부하는 게 과학완은 이 방식으로 공부하죠, 과학완은. 그러니까 실험을 이용해서 과학적 내용을 습득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귀납적 방식으로 하는 거고, 과학2는 연역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다 논리적, 이론을 다 이제 이해시켜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과학 원리를 배우게 되는 방식이 이제 과학2에서 하는 방식이야.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 기납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뭘 한다고 방금? 예를 들어서 증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증명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증명한다니. 우리 어떤 명제가 성립하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100% 만족해야 되는데 얘 몇 개 든다고 어떻게 다 증명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얘를 어떻게 드는 거냐면 100% 완벽하게. 어메, 얘를 어떻게 100%다 들어? 그런 구조가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이런 구조로 우리가 증명하면 얘를 100%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구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학적 기납법 어떤 방식이라고? 얘를 100% 들어서 증명한다는 방식이야. 희한하게. 어떤 아이디를 잘 쓰면.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 거냐? 자, 일단 지금은 수열을 하니까 증명하고자 할 대상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명제라고 했지만 명제가 1학년 때 했죠. 명제가 뭐야? 문장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모든 문장을 다 명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n은 명제로 표현한 이유는 대부분 수열은 다 뭐야? an, sn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니까 다 n에 관한 명제입니다. 항번호에 관한 명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명할 때 자연수라는 거에 대해서 성립하면 증명을 보통 한다는 것은 보통 n이 항번호니까 이것을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거야.
그때 방식은 일단 1항일 때는 딱 확인을 해요. 딱 증명을 해요. 1항일 때. 두 번째, n equal k일 때 이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설명할까? 가정을 해서 이 pk, 이 가정한 pk 내용을 이용해서 그 다음 항 pk 플러스 1이 성립하면 이건 증명해버려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요 사이에 응? 연속적으로 얘를 100%든 효과가 나타난다. 100%들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무슨 내용인지 이건 이렇게 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가장 쉬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겁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뭐 이런 거. 홀수죠? 일반항이 뭐가 되겠어 이거? 2n-1이야. 이것을 구할 거야. 자, 이거 시그마나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나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뭔가 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구해볼까 합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 증명한 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의 생각은 이런 거야. 1항까지 합은 얼마야? 1이야. 2항까지 합. 항분을 써야지 확실히 알겠네. 이건 1항, 2항, 3항, 4항, 5항, 여기는 n항이 되는 거야. 1항까지 합은 얼마야? 1이지? 2항까지 합은 4죠. 속으로 좀 예상되는 값이 있을까요? 3항까지 합이 얼마야? 9야. 뭔가 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응? 항분호의 제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하나만 확인해 볼까? 좀 긴가민가해. 4항까지가 얼마야? 오! 이쯤 되면은 야, 이거 n제곱? 오! 그러나 내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 왜? 몇 개 했으니까 지금. 달러 몇 개까지 했어? 4항까지 해봤잖아. 4항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기 빠진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그런 습관을 공부한 사람 많지. 수학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확신을 못 하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더 했더니 얼마야? 5항까지야. 이쯤 되면 된 거야. n제곱인 거야. 맞아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야. 수학 공부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대충 이럴 것 같아? 그럼 확 그냥 밀고 가버려. 수학은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너도 많이 그러잖아. 응?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응?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뭐라 그래? 보통 일본말 쓰긴 좀 그렇지만 응? 뭐 하자. 응? 자,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수학에서 이제 어떤 거 할 거야? 여기까지는 뭐냐면 틀린 건 아니지만 추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 다가 아니라 n제곱이다가 아니라 n제곱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야. n제곱이 아닐까? 여기까지는 추론인 거야. 그지?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돼? 무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즉, 보세요. 이 증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일단 먼저 처음에 한 건을 확인해 봐야 돼. n equal 1일 때를 시작해서 k번째가 성립했다고 가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정했다는 것은 내가 실제 얘를 들어서 얘를 k번째까지만 확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사람마다 틀려요. 왜? 4항까지 할 수도 있고 응? 5항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0항까지 해야 내가 직선이 풀 수도 있고
난 시간 많아. 한 100칸까지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잖아.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K번째까지 내가 일단 확인을 예를 들어서 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PK까지는 어떻게 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확실치는 않아. 그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야? 가정이라고 한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여기까지 한 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요 PK식을 이용해서 요게 이때 여기서부터 이게 열로 가는 과정은 이제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으로 PK를 딱 근거를 해서 PK 플러스 1이 딱 성립하는 게 딱 나온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실제로 지금 몇 항까지 해봤어? 5항까지 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K의 의미가 몇을 의미하는 거야? 5를 얘기하는 거야. 5항까지 했다는 거야. 근데 PK 플러스 1 성립하면 6항까지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그럼 따라서 6항이 성립하면 다시 또 7항도 성립하는 거고,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성립이 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얘를 내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도. 그지? 그래서 도미노적으로 계속 예를 드는 효과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무한대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100% 든 거야, 안 든 거야? 든 거지.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돼. 이 과정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래서 그런 틀에 맞춰서 선생님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n 있고 1일 때. 그러면 뭘 확인하면 돼? 1항이 하고, 이게 아닐까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항하고 1항까지 합이 뭐야? 1이죠? 똑같아, 안 똑같아? 이것은 1의 제곱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 돼. 되는 거야? 성립. 이걸 기준으로 해서 n 이퀄 k일 때 n 이퀄 k일 때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사람 받을 뻔지만 k까지 한 거니까 결국 k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k가 아니라 2k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더해봤을 때 k제곱이 나오는지 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지? 아까 했지만 얘를 여기까지 들어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k 변수로 놓은 거야, 변수.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성립하려면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2k 플러스 빼기 1에다가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과연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는지를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응? 2k 플러스 1. k에다가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맞지? 그냥 괜찮아. 이걸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하는 방식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확인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한 번쯤 양변에다가 이걸 한번 더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에 양변에다가 더하기 2k 플러스 1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좌변은 이거 나오지? 우변만 확인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따라서 여기도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를 했더니 오메 나왔나? 오 그래? 이야 기가 막히네? 나오네?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맞아 안 맞아? 무조건 맞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이건 완전 논리적으로 갔잖아. 응? 왜냐면 이 모양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변형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저거만 뭐라고?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되잖아. 1이나 1의 제곱이나. 그냥 아래 있는 1이나 1의 제곱이나. n이 k일 때랑 n이 k 플러스 1일 때만 증명하면 될까요? 아니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가 나와야지. 시작은 얘기해야지. 왜냐면 시작을 얘기를 안 하면 응?
이게 만약에 3부터 갈 수도 있고 4부터, 5부터 갈 수도 있고 K가 어디라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야. 여기 확인 안 했어. 그냥 나 여기 몰라 이라고 사는 계산 안 했어. 9, 16 요거 했어. NGO 같은데? 하고 뒤쪽만 가면 안 되잖아. 이쪽도 해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그 뜻이야.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해돼요? 신기하지? 사람 참 머리도 좋아. 요 가는 과정을 이해가요? 응? 요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 구조는. 완전,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돼. 이해됐으면. 예? 천재가 아니라면, 이제 암기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n = 1일 때 성립을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n = k일 때 성립을 가정합니다. 가정의 의미를 알겠죠? 내가 얘를 1항부터 거기까지 해봤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k 플러스 1번째 내용이 정확하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오면 그 다음 항은 예를 들지 않아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얘를 100% 든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개 정도만 빨리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금 배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증명을 한번 연습할게요. 첫 번째는 등식의 증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 시그마 계산할 때 배웠던 시그마 합공식, 시그마 K의 제곱 합공식이죠. 요거 한번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틀 다시 한번. n = 1일 때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n = k일 때 성립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이 근거를 해서 n =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은 처음에 시작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얘를 100% 든 효과를 줘야 돼. 자, 먼저 n =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증명하면 돼. 좌변은 뭐예요? 보니까 1의 세제곱이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 전체의 제곱이죠? 같은지 확인하세요. 어차피 이거 1인 거니까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두 번째, n = k번째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확인했다는 뜻이야. 예? 어떤 사람은 3항까지, 어떤 사람은 4항까지, 어떤 사람은 10항까지. 그래서 변수 k로 넣는다고 했죠. 따라서 n = k일 때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변수 k의 세제곱까지 예를 들어봤더니 2분의 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된 것을 우리 확인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맞는 증명이면은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n = k 플러스 1일 때 식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써보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k 세제곱까지 합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만큼을 더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야 되나? 얘는 2분의 k 대신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대신에 k 플러스 2 전체 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건지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 1. 방법 1은 이 식을 그대로 변형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변형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은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요. 즉,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다가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줘도 식은 똑같은 거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해보자. 얘가 이 모양이 되려면 뭘 더해주면 되지? 왼쪽은, 즉, 오른쪽, 요 우변은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좌변은 봤더니 금세 파악이 되죠? 요걸 더해주면 되지, 요거. 그래서 양변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 모양이 돼요. 얘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인가? 이쪽은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즉, 얘를 이쪽도 더해줘야 되는 거야. 양변이 똑같이. 그래서 얘 이쪽 좌변은 어차피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변을 잘 정리해서 이 모양이 나온지 확인만 된다면 n 이고 k 플러스 1의 식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전체가 단항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 해야 돼. 전개할 필요 없이 공통이 있죠? k 플러스 1의 제곱. 즉,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럼 이쪽은 2분의 k 제곱이 남았으니까 4분의 k 제곱. 이쪽은 k 플러스 1. 이거 하나 남죠? 그래서 이쪽을 정리해 봅시다. 통분하니까 4분의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아하! 뭐가 돼요? 이 자체가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제곱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얘 가지고 우리가 같이 붙여 쓰면은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죠?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100%든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수열의 식은 되는데 좀 복잡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고요. 특히 너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어려운 증명은 지금 두 번째 하는 방법을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단 n 이꼴 k 플러스 1번째 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 식이라 할게요. 즉 k 플러스 1대 식을 써서 이 식 안에 요 일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k 플러스 1일 때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k 세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퀄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임을 보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직 확인은 안 됐으니까 한번 보이자 하면서 요 식 속에는 요 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때 일식에 의해서 요게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요걸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식에 의해 요 자리에다가 2분의 k 플러스 1 전체 제곱을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이게 나와준다면 확실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가 확실히 증명이 되죠. 오케이? 임으로 이것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4분의 요거는 K.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묶을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묶을게요. 즉 K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여기는 4분의 K 제곱 남고 더하기 K 플러스 1이므로 얘는 다시 뭐가 돼? 이쪽 정리하면은 4분의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앞에 했던 방법이나 똑같은 거는 n 이꼴 k 일대식 가정한 식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식을 증명한다는 거, 이끌어낸다는 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식을 증명해 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 증명한 건 조금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틀을 항상 숙지해야 되니까 틀을 먼저 잘 잡으세요. 자, 이걸 모든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1번 n 이꼴 1일 때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n 이꼴 k일 때 성립 가정하고 나서 n 이꼴 k 플러스 1일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쪽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n 이꼴 1일 때요. n 이꼴 1일 때 좌변하고 우변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우변이 더 크면 돼. 자, 그러면 좌변은 2의 1제곱이에요. 우변은 1이야. 당연히 좌변이 크죠? 이므로 성립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n 이꼴 k일 때 2의 k제곱 하고 여기는 k이고 좌변이 더 크다고 가정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이 k 자리에다가 자연수 값을 막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이제 증명해야 돼요.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확실히 처음에 하기는 방법 1이 쉽죠? 자, 이것을 먼저 써놓고 k 플러스 1대 식을 써놓고 이것을 변형해서 이쪽으로 이게 나올지는 확인하면 돼. 자,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아까 등식보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대소관계죠? 즉 이쪽이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두 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즉 이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변형해서 이 모양을 만들 텐데 부등식을 성질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잠깐 실제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걸 확인할 거야. 그럼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이쪽을 보면 1을 더했고 이쪽을 보니까 1을 곱했죠. 어떤 걸 취해야 되는데 2를 곱할게요. 즉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이 모양이 나오죠? 근데 얘는 이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 잘 볼게요. 그럼 2에 곱하기 2의 k제곱, 이쪽은 2k가 돼요. 자, 어때요? 안 나오죠, 이게? 자, 이때 우리가 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모양, 이 모양이 틀려도 어쨌든 우리가 원칙적으로 증명은 요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요걸. 응? 이 식을 변형한다고 해서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식을 변형한 요 식을 요걸 이제 매개체로 해서 얘가 얘보다 큼을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증명은 쉽죠. 자, n 이꼴 1일 때는 했으니까 여기서는 k 이꼴 2, 3, 4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얘는 k 플러스 k인 거니까 당연히 k 플러스 1보다 커요, 안 커요? 이쪽에 크죠?
여기서는 즉 다시 말해서 1인 거는 상관없습니다. 1은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K 꼴 2 이상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K 여자리에다가 2 이상이 들어가면 양변을 비교해도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뭘 역할하는 거야? 매개 역할을 하는 거야. 매개 역할을 해서 요 식하고 요 식의 대소관계, 즉 얘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부등식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방법 2를 하겠지만 처음에 조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일단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일단 숙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방법 2는 생략할게요. 이걸 일단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연습이 되고 이제 기본 방법이 숙지되면 방법 2도 열심히 선생님이랑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부등식은 변형하는 과정에서 n 이퀄 k일 때 식을 변형해서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 식이 나오진 않지만 변형했을 때 가운데 매개 역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만 증명하면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수열은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숙지하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예제는 이제 기본적인 등식과 부등식 증명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는 방식의 원리를 이해하는지의 문제 형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어떤 n에 관한 식의 명제를 우리가 증명할 때 이것이 반드시 수열은 아니라고 했죠. 그지? 여러 가지 이제 대상이 되는 명제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명제 Pn, 즉 n에 관한 어떤 식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반드시 얘를 100% 들려면 이 A, B, C, D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개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얘를 100% 우리가 n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Pn이 모두 100% 얘를 들려면 어떤 조건만 있으면 되죠? 골라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됐나요? 자,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D하고 E는 n 플러스 1, n-1, 즉 Pn이 성립했다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가정의 증명은 항분호를 L 값을 하나 증가시켜 감소하는 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까? 그때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A, B, C, D 중에서 한 개만 이제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P0가 성립됐을 때 D를 쓰면은 P0 성립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하나씩 증가하니까 이 자리에 1, 2, 3, 4 계속 나가면 증명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쪽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증명이 될 겁니다. 즉 셋 중에 하나만 필요해. 그래서 결론은 A, B, C 중에 하나와 D는 두 개 다 모두 필요한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D가 다 들어가야 돼. 얘는 안 되고, 얘도 D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얘도 D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얘는 2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여기 다 있죠?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C가 있든 B가 있든 A가 있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즉 5번, 즉 C, D, E 이렇게 선택하면은 100% 예를 드는 효과가 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와 그다음 기본적인 증명 방식을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